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 날 코스피는 0.57%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0.69%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가 바닥을 잡고 다우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전고점에 와 있거든요. 나스닥이랑 S&P 500도 마찬가지로 바닥 잡고 상승하면서 전고점 부근에 와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미국 증시의 큰 반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사실 조금 많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코스피는 뭐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미국 증시 오르는 동안에 하락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국장의 시장의 방향성을 뭐 국장의 어떤 상황만 보고 뭐 예측을 하는 것은 사실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글로벌 큰 형님이 미국 증시의 방향을 보면서 우리 증시도 미국의 뭐 절반 정도는 그래도 따라가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뭐 시장에 대한 뷰를 관점을 예측하고 대응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미국 증시에 대한 뷰는 솔직히 제가 뭐 그렇게 뭐 크게 틀린 거 없이 거의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도 저는 뭐 꺾이기보다는 아직은 시장이 조금은 더 갈 것 같다. 여기서 뭐 어마어마하게 더 뭐 갈 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꺾이기에는 좀 시장 분위기 자체로서 방향성 자체를 꺾을 만한 시장의 악재가 없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지금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올 거야라고 했지만 그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이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면서 좀 계속해서 이제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리세션이 정말 이제 올 건지 안 올 건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뭐 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진짜 경기 침체 안 오는 거 아닌가, 혹은 뭐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 판단은 아마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지나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요때쯤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틀어 막고 있잖아요. 돈 풀면서.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뭐 경기랑 똑같이 간다라기보다는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키워드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에 의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꺾일 만한 악재는 없다라고 본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진짜 시장이 꺾이는 시점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와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할 때 이때가 오히려 조금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시장이 만약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면 이때가 오히려 좀 고점의 신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보고는 있어요. 어찌됐건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증시는 뭐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국장이 못 따라와 주니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랑 디커플링이 될 때 사실은 좀 이렇게 시장에서 대응하고 매매하고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장 10% 오르면 뭐 9, 8%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5%는 따라가 줄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국장에서 세금이라도 안 내니까 매매하는 건데, 야, 이 정도까지 못 따라가 주면 정말 좀 메리트가 없긴 하다, 이런 생각 정도는 들어요. 근데 어찌됐건 금리 인하 시기에 뭐 문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뭐 미장도 좋지만 뭐 신흥국에 대한 메리트가 높을 수도 있고 시장 자체적으로도 어떤 뭐 실적 기반한 펀더멘탈에 대한 메리트보다 모멘텀, 성장주들에 대한 메리트가 좀 클 수도 있죠. 근데 금리 인상 시기로 돌아서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정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제 강달러가 되는 거고 신흥국보다는 미국이 메리트가 높아지는 거고 뭐 이제 꿈을 먹고 사는 뭐 성장주들의 어떤 뭐 우리 증시로 비교하면 뭐 테마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테마주가 이렇게 화랑을 띠던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코로나장 때 뭐 2021년, 22년, 23년도까지도 그래도 괜찮았죠.
뭐 이때까지는 모멘텀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받았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시작됐던 시점이 2022년 언제였더라? 2022년 3월이었네요. 이때부터 이제 0.25에서 뭐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5.5로 이제 딱 픽스가 돼서 고금리 기조가 이제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던 이제 딱 이게 전망을 할 수 있었던 시점이 이제 2023년 7월 말, 그러니까 8월이잖아요. 근데 우리 증시 보면은 2023년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8월쯤 기점해가지고 시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부터는 정말 힘이 없는, 그나마 이제 뭐 바닥권에서 우상향은 하고 있으나 답답한 박스권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2024년, 그러니까 2023년부터 3년 어떤 여름에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5.5로 딱 픽스가 되고 나서 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시장은 봤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흥국보다는 뭐 미국 증시가 좋은 거고, 뭐 모멘텀으로 가는 뭐 성장주보다는 실적 위주로 가는 종목들이 좋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미국 증시보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보다는 미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웃퍼폼을 하는 것이고요. 국장에서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이제 현재로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런 어떤 시장의 큰 흐름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거의 뭐 코로나 장대니까 202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23년까지는 정말로 테마가 좀 화랑인 장세였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2024년 들어서 뭐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주도 섹터, 그러니까 AI 혁명으로 인해서 아주 뭐 먹거리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테마 장세가 그렇게 화랑이었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이 좋아야 참 좋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2024년은 아마 뭐 꽤 오랫동안 코스닥이 조금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답답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코스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가 이제 조금 이제 빌빌거리고 있는 것도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와 코스닥이 현재 이제 뭐 디커플링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흐름에는 이런 어떤 배경이 있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추가를 하면은 그나마 있었던 2024년의 모멘텀이 AI 혁명인데, 결국은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AI 좋은데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AI로 돈만 투자하고 돈을 못 벌고 있는 애들은 철저하게 어닝 나오고 빠그라지고 있고,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 애들은 다시 전고점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증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반도체 소부장 쪽이 미국 증시 반도체 섹터 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약한 이유도 결국은 돈을 못 벌고 있구나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이 이제 미국보다는 국장이 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또 그 안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이런 어떤 중소형주 단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코스닥이 현재로서는 매우 이런 식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황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일정 한번 살펴볼게요. 4월달 시장이 지수가 하락했던 것도 있지만, 특히나 뭔가 이슈, 재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래서 테마적으로도 조금 재미가 없었고, 지수 섹터적으로도 뭐 움직이는 애들이 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5월 좀 들어서 조금씩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아주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미국장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숨통이 막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뭔가 시장의 재료 같은 것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느낌 정도 듭니다. 일단은 이제 시장 관련해서는요, 월요일날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는데, 최근에 뭐 연준 의장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이 부분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PPI랑 CPI 두 개가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이번 주 방향성 결정을 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또 전고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CPI, PPI가 잘 나오면 아마 여기서 다이렉트로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좀 잘 나오지 못하면 맞고 한번 밀리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CPI, PPI 이렇게 두 개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 요것도 좀 고용이랑 같이 맞물려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미국 옵션 만기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은 제가 저번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한번 멘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AI 하드웨어 쪽이 좀 쉬고 있잖아요. 소부장 쪽이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폴라리스 AI가 뭐 딱히 그렇게 시장에서 뉴스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 정도를 보였어요. 물론 이제 그룹 차원에서는 AI 관련 뭐 재료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딱히 그렇게 모멘텀이 세진 않는데 왜 이렇게 종목이 세지라는 느낌 정도는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얘가 어찌됐건 힘있게 좀 거래 터지면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AI 소프트웨어 쪽이 그동안 굉장히 오래 한 2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드웨어 또 쉬고 있는 동안에 얘네가 움직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멘트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도 월요일이었으니까 뭐 한 이날 정도 됐던 것 같고요. 폴라리스 AI, 오피스,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도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뭐 아무튼 요 정도 상황이었던 것 같고. AI 소프트웨어 쪽이 지금 분위기가 뭐 나쁘진 않죠. 뭐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시세는 좀 많이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분위기가 또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오픈 AI의 AI 검색 엔진 공개제로 있고, 그다음에 구글의 연례 개발자 행사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 있고, 그래서 뭐 요런 뭐 소프트웨어 쪽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뉴스들을 조금 있기는 해요. 거기다가 최근 방송에서 한번 멘트를 드렸었는데요. 애플 관련 뉴스들을 한 6월 정도까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제일 큰 거는 이제 6월에 애플 개발자 행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이 오픈 AI의 챗GPT를 일단은 뭐 탑재하는 거는 확정인 것 같습니다. 외신이랑 저도 좀 둘러보면 챗GPT는 확정인 것 같고 구글이랑은 아직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뭐 소프트웨어 쪽을 충분히 한번 움직일 수도 있을 만한 뉴스라고 또 보여져서 이 부분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폴더블 폰 관련해 가지고 애플이 이제 뭐 접었다라는 소식을 한 달 반인가 전쯤에 있었는데 또 한 2주 전쯤인가 힌지 관련해 가지고 또 뭐 특허를 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폴더블 폰 뭐 이렇게 다시 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뭐 렌더링 이미지 정도까지 나오면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애플 관련 뉴스 주목하자고 이제 방송했는데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온디바이스 AI 이미 목요일인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움직임이 나왔었죠. 세계 최초로 맥북에 뭐 이제 탑재돼서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반 우리 대중들한테 먹힐 수 있는 재료라는 것은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폴라리스 오피스 시세가 크게 날 때 키워드로 달았던 것도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현재로서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 애플 뉴스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챗GPT 관련 뉴스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폴더블 폰 관련 뉴스까지 요 정도 세 개 주목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6월 달에 있을 개발자 행사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이 부분 계속 애플 관련 뉴스들은 팔로우 하자.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살아야 결국은 코스닥이 좀 살 수 있어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결국은 올라야 코스닥은 지수가 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관련 뉴스들이 조금 있습니다. 미국 이제 바이든이 중국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인상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 있고, 그다음에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유럽에서 인터 배터리 데이 있습니다.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금양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참가를 하거든요. 에코프로는 참가를 안 하네요. 근데 어찌됐건 뭐 한 달 넘게 남긴 했지만 기대감이 뭐 없는 것보다는 뭐라도 좀 행사가 있어서 기대감이 살아나는 게 좋으니까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단에서 이제 캐즘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이게 그 수요 부진이죠. 현대차가 전기차 이제 계속 직진을 하겠다. 울산 신공장 건설 요 뭐 뉴스도 있어서 어찌됐건 2차 전지 배터리 애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수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 좋은 뉴스가 좀 나와주면 좋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정이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결정이 있어요. 이거 뭐 굉장히 또 바이오 쪽에서는 정말 또 중요한 하나의 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차트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 근데 시나리오는 되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일단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허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혹시 허가가 나더라도 재료 소멸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재료 소멸로 죽을까를 생각해 보면 재료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크잖아요. 삼성통가 정말 이 신약이라는 영역에 이제 성공을 한다라는 건데, 이 재료가 너무 커서 야, 이런 재료로 재료 소멸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는 뭐 당일 뭐 움직임을 일단 뭐 이제 소식이 나오고 나서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허가가 났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보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요, 미리 이제 이건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허가가 났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비해서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손실이 너무 사실은 크죠. 뭐 정말 하한가 몇 방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왜냐면 이제 허가 될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거잖아요. 거의 뭐 3만 원대부터 4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주 바이오 쪽에서는 리보세라닙이 허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지금 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제약 바이오가 가장 중요한 섹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섹터 말씀드렸고, 지금 주도 섹터, 그러니까 좀 파이가 좀 있는 애들인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가 쉬다 보니까 그 쉬고 있는 빈자리를 저번 주에 화장품이 좀 채워줬다라고 보여줍니다. 삐아가 처음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화장품 애들이 바닥권에서 살짝 이제 올라올 때만 해도 사실은 이것도 화장품 애들 특이잖아요. 바닥권에 한 번 반등 나왔다고 항상 죽어버리는. 그래서 얼마나 얘네들이 모멘텀이 지속될까를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때 당시 대장이 삐아였기 때문에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 근데 실리콘2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를 가는 날에는 이거는 숫자가 찍히는 쪽에서의 엄청난 또 하나의 뭐 또 주도 섹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실리콘2가 화장품 섹터 전체에 굉장히 어떤 훈풍을 좀 가져왔고요. 뭐 이제 얘네는 뭐 테마 속으로 한번 올랐다 죽기보다 이렇게 되면은 실적 숫자를 찍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좀 관심 있게 원래 연초부터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 이제 VT라는 애가 있는데요. 우리가 피터 린치라는 유명한 이제 월가의 위대한 투자자죠. 피터 린치의 가장 유명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일상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VT의 리들샷이라는 화장품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쉽냐면, 약간
우리가 그 피부과 가서 뭐 슈링크나 울세라 뭐 이런 거 이제 뭐 레이저 치료 받지 않습니까? 뭐 300샷이니 뭐 몇백 샷이니 해가지고 피부 안에 뭐 저도 뭐 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이제 속에 어떤 뭐 충격을 줘서 그러니까 살짝씩 상처를 줘서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게끔 만드는 뭐 이제 그런 원리인데 약간 뭐 화장품 쪽에서의 뭐 울세라 같은 뭐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름부터가 딱 리들샷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뭔가 물질이 피부를 이제 자극을 시켜서 뭐 피부 탄력을 뭐 이제 재생시킨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화장품이 굉장히 지금 뭐 엄청난 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이 아니라 작년 뭐 연말쯤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VT라는 종목을 저도 참 보고 있었는데 알면서도 접근을 참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이때 당시만 해도 24년 연초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반도체를 보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뭐 좋긴 이 종목 너무 좋긴 좋은데 화장품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의문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게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좀 천천히 우상향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뭐 바닥권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 중에 돈을 계속해서 벌고 있는지 아니면 화장품 쪽, 이게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냥 단발성으로 한번 올라서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왔다 죽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 왼쪽 아래 보시면 요거 엄지 따봉 표시 있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